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화를 낼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파이자 백신이 FDA에서 완전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고 전 매스컴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티브 밴의 원룸에 나온 로버트 말론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저께 파이자가 FDA로부터 받은 두 가지 백신에 대하여 승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백신은 실제적으로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라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었던 것이 1년이 되니까 유효기간이 끝나가서 다시 1년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하며 실제적인 백신은 이름이 코비르네티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거의 개발 완료가 되어 있으나 지금 임상 실험을 5년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은 심장질환자나 또는 심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심장염증에 대한 발병 여부를 임상실험하는 데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서 따라서 5년 안에는 이 코미르네티 백신을 제조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르네티 백신과 지금 사용되는 백신은 비슷하긴 하나 똑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코비르네티 백신은 생산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디어들이 이것이 마치 파이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백신이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바이오라이선스 어플리케이션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BLA라고 불리는 생물허가 신청서는 FDA에서 그것을 임상실험을 한 다음에 발급을 해줍니다. 생물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FDA가 허가서를 발급하면 우리가 보통 FDA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FDA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에 대하여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전 세계 언론들이 백신을 마치 FDA 승인을 받은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여기에 힘입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군부대 또는 학교에 이 백신 강제 조항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죠.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행정부 강요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른 척하고 파이자에다가 떠넘기면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자 백신은 효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코미르네티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이 약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여 부작용이 오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파이자 회사 자체가 그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변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FDA 승인이 나게 되면 FDA가 그것을 면책 조항을 주게 되어 있는데 FDA 승인이 나지 않으면 각 개인 제약회사가 그 부작용이나 어떤 사고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자가 지금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리조나 감사 소식입니다. 이제는 아리조나 감사하고 어디 감사하고 간에 이젠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후면 지금 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감사 결과가 보고도 되지 아니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오리발 내미게 정신이 없습니다. 캐티 호브 아리조나 주 SOS 즉 국무장관이 작년 대선은 전혀 아무런 부정이 없었고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를 치렀다고 이렇게 CNN과의 대담에서 자랑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극좌로 소문난 이 KT 호흡을 뽑아준 아리조나 주민들도 문제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모든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부정이 없었던 선거를 공화당원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음모론으로 이 부정선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자인 저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이 없었다고 하면 당당하게 모든 라우트나 백데이터를 제공을 해야죠. 지금 아리조나주에서 닌자 사이버의 감사가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3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브루노비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법 절차를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손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자기가 다음에 주지사를 하겠다고요. 꿈 깨세요. 아리조나의 주에 살지 않는 저도 아리조나에 가서 주소를 옮겨서라도 반대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많은 주들이 지금 포렌식 감사를 한다고 연기만 피웠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참다가 그 텀이 지나게 되면 화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프레이드를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24일 저녁에 하원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하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의 약 20%가 되는 의원들이 투표에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대리로 투표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밝혀져 의회 역사상 232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432표가 투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87표가 부재자 투표인 것입니다. 하원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상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명분에 대리투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이유로 이것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으로 현지 답사차 방문을 한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도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아젠다 때문에 거기까지 가놓고는 자기 동료 의원에게 자기 표를 전부 몰아서 위임을 해주고 갔습니다. 동료 의원이 이쪽으로 찍으면 이쪽으로 찍히고 저쪽으로 찍히면 저쪽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탁한 의원의 의향을 반영해서 찍겠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고 1년에 14만 9천 불씩이나 꽤 되는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미국 의회 역사상 232년 만에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낸시 펠로시의 작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튼에 살고 있는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롱아일랜드 비치를 걷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소매 끝까지 다 감싸고 큰 모자를 쓰고 배기 바지로 온 전신을 감싸고 걷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온 전신을 옷으로 감싸고 걷고 있는 것으로 봐 무슨 큰 병을 얻지 않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에게 모든 미국인과 또 동맹군 민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떠날 때까지 미군 주둔을 연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민이나 또 피난민들이 카불 공항으로 저지하는 탈레반군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려야 한다고 아주 강단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겁많은 조 바이든은 탈레반군 몇 명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 보고 전부 숨어 있으라고 하여 피난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방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5일 저녁까지 지금 4,500명의 미국인들이 탈출을 하였고 1,500명만 카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불에 있는 미국인도 문제지만은 지방에 흩어져 있던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카불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체 6,000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카불에 10,000명이 넘으며 아프간 전역에는 20,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미군의 모토가 단 한 구의 전우의 시체라도 우리가 퇴각할 때는 남겨놓지 않는다는 게 전통이었는데 과연 이번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군의 전통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것이 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한 라이노 중에 한 명인 킨진저 하원 의원이 의회 지도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의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그들이 있는 집과 또 전화번호 또 주소를 쭉 적어놓은 일종의 명부와 같은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워져 있지만은 공화당 자체 명부에서도 킨진저는 지워져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앙심을 품고 라이노임이면서 끈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며 해치는 일만 하여왔던 그 결과가 오늘날 와서는 현직 의원이지만 현직 의원으로 아예 카운트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당을 배신하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였던 것과
또한 2번이나 지금 민주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당인 공화당에 해를 끼치려 하였던 것도 일종의 반역의 행위입니다. 역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터커 칼슨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스크 강제 조항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번졌을 때 미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고 며칠 후에 보니 많은 지도층들이 좌람회를 할 때 마스크를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스크 강제 조항이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는 유야무야 지나가며 묻혀버렸는데 요번에 마스크 강제 조항이 이렇게 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바마 대통령 가든 파티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게빈 뉴슨 주지사 자기 생일 파티에도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고 민주당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BC 방송국의 주부 상대 프로그램 중에 더 뷰라고 있습니다. 6명의 공동 진행자가 진행하는 이 프로에서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메건 맥케인이 있습니다. 메건 맥케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018년 작과하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딸과 그 어머니 존 맥케인의 부인은 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사사건건 비난을 하면서 반대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건 맥케인이 낮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 진영에 절대적인 지지를 하였던 그녀가 오늘은 조 바이든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달 전에 더 뷰에서 이제 하차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ABC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암만 해도 뭔가 변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건 맥케인의 트윗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적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보고 있다고 트윗을 하면서 나는 탈레반이 우리와 또한 자기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동맹국을 강간 살해하고 약탈하면서 포용성에 관한 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바이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지금 탈레반에 대하여 포용성을 적용을 하여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트윗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로부터 백악관의 브리핑이 전혀 없으며 그들은 모두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마도 젠사키 휴가 사건을 비꼰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쉬어 꼬부라져버린 지미 카터와 같으며 역사상 어쩌면 지미 카터보다 더 나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고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숨어있는 그를 비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하여도 공격의 화살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조 바이든의 잘못된 행정정책을 전부 감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공격을 하면서 지난 2년간 더 뷰의 공동 진행자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줄기차게 공격하였던 메건 맥케인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던 조 바이든을 비난한다는 것은 조 바이든의 심한 실패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건 맥케인이 간추려서 트윗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조 바이든은 가스 가격의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지미 카터 수준에 도달하게 하였고 고용주는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아프간은 붕괴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 바이든이 취임 후에 한 모든 행정은 다 실패를 하였다고 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은 조 바이든이 사임을 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대권을 넘기는 일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